안에는 생도들의 이름이 부착된 총과가 설치돼 있었다. 생도들이 쓰던 총은 나무로 깎아 만든 목총에 쇠 방아쇠를 부착한 것이었다. 당시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이회영, 이상용, 이동영 등이 무장 독립투사들을 길러내는 요직을 맡고 있었다. 맨주먹만 가지고 만주로 몰려든 조선의 청년들은 어떻게 무장 독립군으로 키워졌을까? 생도반장 원병상은 수비에서 생도들은 항상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했다. 야간에 비상검사가 있을 때면 캄캄한 밤이라도 각반차고 복장의 단추 한 개까지 낱낱이 검사하는 엄정한 군기였다. 새벽 6시에 기상한 생도들은 연병장에서 하루 종일 군사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실전에 대비한 강한 체력 훈련이나 산악 훈련도 많았다. 이른바 게릴라 전술 훈련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강철 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등에다 돌을 쥐고 걷는 훈련을 했다. 등산에는 오래전부터 단련돼 있었다. 그렇지만 가장 엄격하게 요구했던 것은 산을 재빨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었다. 기본적으로는 철저히 무관교육을 시키는 데 중점이 두어져 있었습니다. 군사훈련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군사훈련은 대한제국 무관학교를 나온 분들, 대한제국 군인들, 이런 분들이 주로 시켰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에서 가르친 군사훈련이라는 건 주로 대한제국 무관학교에서 가르친 것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고된 훈련에 비해 식사는 영양가 없는 좁쌀밥이 전부였다. 부식은 콩기름에 절인 콩장 한 가지뿐이었다. 썩은 좁쌀밥 한 숟가락에 콩장 2개를 입에 집어넣으면 그만이었다. 그나마 우리는 배부르게 먹지 못했다. 신흥무관학교는 무장투쟁은 물론 독립 이후를 위해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일반 교과 과목의 교재는 대부분 일제시대 금서로 우리나라 말과 지리, 역사 등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역사학자 현채가 쓴 국민독보는 일제가 압수한 출판물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었다. 민족의 시조부터 20세기 초까지 역사를 기술한 이 책은 수나라 10만 대군을 맞아 살수대첩을 이끌었던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과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한국 제1의 명장으로 소개했다. 금서로 지정된 지리교과서 배달족 강역형 세도에는 고구려와 부여 그리고 발해에 이르기까지 만주 일대가 우리 민족의 영토였다는 고토의식이 담겨있다. 고구려라든가 발해의 역사,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배웠던 것은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독립군들이 훈련을 받던 장소가 바로 만주였기 때문에 이 장소가 타 지역이 아니라 남의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고 또 우리의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는 강한 민족의식을 과거의 우리 역사 현장에서 배운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역사들을 많이 배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윤영성, 신빈현, 무순시 신흥무관학교와 관련된 특별한 기록을 소장하고 있다는 조선족 전정혁 씨를 만났다. 음악교사로 교직 생활을 했던 그는 지난 20년간 만주 전역을 돌아다녔다. 내가 이제 동부 삼성을 돌면서 영진과 독립군가 독립군 활동을 했던 산 증인들을 만나 독립군가를 채록했다. 부른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조선혁명군 농촌에 나가서 우리 민족의 노래를 수집하는데 하면 자꾸 나도 모르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독립군 노래. 아, 독립군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점차적으로 여기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항일투쟁 노래, 독립군. 그가 체록한 독립군가 속에는 신흥무관학교 교가도 있다. 해서 체록했는데 당시에 76세. 6세. 예. 이 노래는 미레 도레 미소소솔라시 도레 돈 미시.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은 독립의 영혼을 담긴 교가를 가슴에 새기며 항일 무장투쟁을 위한 독립군으로 거듭났다. 미레 돈.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라 그네 가슴 끓는 피가 우리 핏줄에 좔좔클 치며도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그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을 말해주거든요. 여기서 신흥무관학교 교가가 얼마만큼 그때 젊은 청년들을 정신을 일으켰으며 그분들을 민족과 우리 조국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바쳤는가 여기에서 논해서 가르쳐주죠. 불굴의 의지를 지닌 강인한 독립군을 키워내는 군사 양성소. 그곳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정치적 망명지인 서간도의 문을 연 신흥무관학교는 민족의식의 맥을 이어가며 줄기차게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전력을 쏟습니다. 다른 독립운동단체들이 몇 년 또는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데에 비해서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문을 연 이래 10년간 쉼없이 무려 3,500여 명이라는 많은 독립군을 양성해냅니다. 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큰 뿌리를 이루었던 신흥무관학교. 과연 이처럼 수많은 독립운동의 인재를 키워낼 수 있었던 저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국내외 주요 공공기록물을 소장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에는 신흥무관학교의 탄생 배경이 담겨있는 일제시대의 문건이 있다. 일제시대 때 판결문이에요? 네. 9.99 운동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 중앙간부를 체포해 투옥시킨 판결문이 그것이다. 1909년 봄, 신민회는 양기탁의 집에서 전국 간부회를 열고 국외 독립군 기지와 독립군 창건을 논의했다. 당시 남대문로에 자리잡은 상동교회는 구한말 독립운동의 본산이었다. 이회영, 이동영, 이동휘, 양기탁 등 애국지사들은 상동교회 지하실에 모여 거사를 논의했다. 1910년 12월 신민회는 독립운동 노선으로 대일 무장투쟁을 채택하고 국외 독립군기지 장소를 서간도로 확정지었다. 그 중심에 우당 이회영이 있었다. 삼한갑족 이회영의 집안은 백사 이항복의 후손으로 8대에 걸쳐 정승판서를 배출한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다. 이회영은 가족회의를 열어 집단 망명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형제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망명 계획에 흔쾌히 동의했고 육형제는 곧바로 집과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 명동성당 입구에서부터 을지로 외환은행이 있는 곳까지 이 일대 약 2헥타르, 6천여 평 땅이 우당 이회영 집안의 소유였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이곳엔 이회영의 둘째 형인 이석영이 살았던 집터가 남아있다. 이만석 재산가였던 이석영은 당시 99칸 고대광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산세나 이런 거로 보면 이 지역이 99칸짜리 있던 아주 대궐 같은 이런 집이 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석영은 개인절까지 짓고 살았던 조선시대에 손꼽히는 갑부였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거. 실제 황현이 그 쓴 글에 보면은
동대문에 들어가는 데까지 남의 땅을 갖다가 하나도 밟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나오는데 약간